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또다시 애플 신제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일 이제 애플이 애플파크에서 이제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를 했어요. 사실 이미 유출된 정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애플 아이폰 최초로 USB-C 타입을 적용해서 이제 우리가 충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좀 편리함이 가해졌고, 또 동시에 이제 프로 모델 제품군에 한해서는 우주선에서나 입혀지는 그 소재인 티타늄 합금을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좀 둥그런 커팅에 이제 무광에다가 채도를 좀 한껏 낮춘 색상을 선보이다 보니까 좀 역대급의 좀 세련된 느낌이 들면서 훨씬 가벼워진 제품이다. 이런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번 애플 아이폰 제품이 좀 어떤 포인트가 혁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좀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로 찾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혁신인 것인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애플이 가격 동결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이제 $999로 동결이 됐어요. 2017년에 아이폰 10 모델이 이제 출격했을 때 그때 이제 $999였는데 아이폰 11 프로 제품부터 계속 프로 모델이 5년째 이제 $999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이번에 이제 가장 강조한 부분들이 성능은 높이면서 가격은 계속 같이 가져간다. 최소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로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프로 제품군이라도 좀 가격을 좀 더 높여가지고 소비자 선택을 더 많이 유인하되 수익성 개선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모든 제품 전 제품 라인업을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좀 중국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제품을 발표하기 한 5일 전쯤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 정부 내에서는 아이폰 사용 금지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정말 기습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 그리고 뭐 국가 조직 이런 데서 아이폰을 못 쓰는 게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퍼블릭 섹터로 분류되는 영역이 큰데요. 그래서 2012년 자료긴 하지만 ILO에서 조사했을 때 모든 그런 고용 인원 중에 퍼블릭 섹터에 종사하는 이들이 28%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웬만한 북유럽 국가들 이상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영역, 그 공무원 관련 조직 그리고 국영 기업들까지 확대했을 때 전체 시장에서 4명 중에 1명이 이제 그 퍼블릭 섹터에 종사하는 건데, 이 정책을 확대했을 때 시장이 4분의 3으로 줄어든다,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전망 사이에서는 뭐 전체 중국에서 팔리는 수천만 대 중에 50만 대 수준 안팎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중국이 이 조치를 좀 강화할 경우에는 4분의 1이 타격을 입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 자체가 플렉서블한 상황이라서요. 지금 어제자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 시장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도 있지만, 근데 동시에 이제 중국 내 시장 위축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동결을 했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처가 없다는 게 이번에 조금 그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뭐냐, 그 애플 아이폰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내가 앱을 켜지 않고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 싶은데 이걸 또 많이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치 부분에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이제 애플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출시했을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에 우리가 혁신을 시도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프로 제품군의 특별한 차별화라기보다도 또 새로운 기능 자체가 새롭게 나온 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리뷰도 나왔느냐면요, 아이폰 15는 USB-C 포트와
120Hz 주사율이 없는 아이폰 14 프로다. 근데 다만 뭐 최소한으로 이제 애플을 위해서 항변을 해보자면 새로운 피처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액션 버튼인데요. 네, 그 기존의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쪽에 이 버튼이 하나 딸깍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음으로 바꿨다가 다시 모드를 해제하거나, 근데 사실상 정말 쓸모도 없고, 그리고 이걸 딸깍할 때 더 많은 이 손동작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딱히 효용이 없다 했는데 여기를 액션 버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뭐 무음 모드 해제, 포커스 모드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애플 아이폰의 숏컷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상황을 입력하면 그게 이제 실행되게 하는데, 그냥 손 하나 갖다 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 워치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도 좀 새롭게 하나 선보인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더블 탭 기능인데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맞대면 이걸 하나의 클릭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왜냐면 애플 워치 액세서빌리티라는 그 접근성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로 장애우 같은 경우에 이제 청각이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손동작으로 하게끔 몇 가지 동작들을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블 탭도 있었고 주먹을 움켜쥐는 동작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손에 관한 동작들로 새로운 문법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모바일 프로세서가 기능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워치가 이제 S9이라는 그 워치용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는데, 이게 성능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손내 높낮이는 당연하고 혈류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더블탭 동작을 실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사실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이거 손가락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로도 사진들을 확대했다가 줄였다 할 수 있었고, 이것 자체가 혁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비전 프로, MR 디바이스 비전 프로를 냈을 때도 이 눈으로 먼저 반응을 하고 놨다가 떼는 동작이 일단 클릭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애플이 손에 관한 문법들, 정말 다양한 제스처를 애플이 하나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혁신에 관해서는 애플 아이폰 항상 나올 때마다 이번은 혁신이냐 아니냐 가지고 정말 논란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동결한 것 자체도 가격 혁신이냐, 이것 가지고도 혁신이냐, 이렇게 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를 이번에 좀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혁신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혁신은 추종자와 선도자를 나눈다. 그럼 애플이 지금까지 선도자였죠. 이 위치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또 혹은 여기에서도 어떤 틈이 생길지 이번 제품 이후에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알찬 컨텐츠들 많으니까요.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